네, 수치면 상한가 오늘도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늘 코스피 0.35% 하락, 코스닥은 0.17% 하락했습니다. 모두 1%대 하락 출발을 했지만 이걸 모두 만회하고 마무리가 됐다라는 것, 확실히 요즘 국장이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좀 매도를 했지만 개인들은 현재 이렇게 강한 시장에 베팅을 하듯 저가 매수세도 어느 정도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안에 중심 연기금 오늘도 샀습니다. 무려 36거래일째라고 하는데 지난주만 해도 총 매수한 금액이 3.2조 원에 가까웠는데 와 이제는 점점 4조 원에 가까워지는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이슈들 다뤄볼 게 너무너무 많은데요. 먼저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월수팀 나왔습니다. 이호근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 박병주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사실 한 주평을 듣긴 해야 되는데 한 주평 듣기 전에 먼저 이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먼저 좀 준비가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시죠. 네, 이사 충실 의무 대상 확대 그리고 전자주주총회 도입 이걸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27일 이제 본회의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좀 반발을 하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에 드디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구나, 일을 하는구나라는 이야기도 섞이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건지 우리가 이걸 또 금투세랑 비교해 봤을 때 금투세는 사실 금투세 폐지라는 게 우리 시장에서 모두 반겨하는 뉴스였는데 사실 이 상법 개정을 두고는 조금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내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백인현 매니저님. 자, 일단 뭐 본회의는 27일입니다. 하지만 이거 내일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사실 시장 자체에 큰 영향을 끼친다기보다는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조금 조성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 충실 의무랑 전자주총만 담은 두 개 법안을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 네. 중요한 부분은 사실 전체적인 이제 골자를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 즉 주주한테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그쵸. 이런 측면이 강한데 뭐 일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과거 주주환원 정책으로 인해서 금융주들이 많이 급등했던 사례를 한번 보게 되면 사실 금융주 입장에서도 이번에 주주환원 정책으로 많이 급등하는 동안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실 좋을 경우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이익잉여금으로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을 주주를 위해서 뭐 배당도 하게 되고 그 외의 방법으로 뭐 소각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지금 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주환원 정책뿐만 아니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주주환원 정책에 참여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세제 혜택도 주면서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주주 충실 의무랑 전자주총만 담은 법안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기업들한테 참여만 하라고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면서 참여를 독려하게 된다면 사실 주주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지 않나. 그쵸. 오히려 이제 주식 시장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투명하지 못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더 투명하다는 얘기를 더 많이 들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저는 이번 조치가 잘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시장 전체적으로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뭐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조금 조정만 잘 해준다라면 충분히 이번 정책이 전체적인 시장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만드는 것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것 좀 해소해야 되지 않냐라는 모두의 목소리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좀 함께 참여하고 반영을 해주는 기업들이 있다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밸류업까지 좀 섞어서 함께 볼 수 있는 방안들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이제
총괄적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이사는 회사에만 그 충실 의무를 해야 된다. 이것을 주주까지 확대를 했기 때문에 네. 포괄적 규정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LG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법망을 잘 피해 나가면서 교묘하게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면서 개인 예. 주주 특히 그러면서 회사 이익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상법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라는 포괄적 규정을 만들어 이래 가지고 그것을 이제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의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약간 이제 상법의 이 느낌은 이제 기존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동안에 우리 그 뭡니까 이런 상법 내용이 미국과 이런 영미법과 비교를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 주식을 해서 주주 구성을 조사해 보면 그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인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는 젠슨 왕이라는 이분이 전체 주주에서 별로 비율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대주주냐면 뱅가드나 블랙록이나 경영을 하지 않지만 이렇게 지분을 갖고 있는 그래서 소유와 경영이 철저하게 분리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거는 미국도 오랫동안 이제 그 부침이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당장에 이런 상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우리 이제 그 기존에 우리 기업을 이끌어왔던 이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혼자 일해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일고 왔는데 그거를 내놔라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 거죠. 이랬을 때 거기다 보완적으로 저는 여기다 보완적으로 그 이제 증여세나 상속세가 상당히 세율이 높아요. 거의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는 이제 5천만 원이 넘게 되면 예를 들어 1억을 증여를 했다 그러면 5천만 원에서 25% 증여세를 매기잖아요. 상법도 상속세도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기업을 그 경영을 일구고 있는 1세나 2세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고 와서 회사 유보일로 쌓아놨는데 이제 앞으로 그 돈을 내놔라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러면 보완책으로 기존에 이런 열심히 일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증여나 상속세를 좀 완화해주는 만약에 이런 그 상속세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이끄는 대로 잘 해주면은 그 인센티브로서 상속세나 증여세 이 부분을 완화해주는 이런 부분까지 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는 경영이 3세에서 4세로 넘어가는 때가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만약에 섞어서 한다면 좋은 어떤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순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백인현 매니저, 박병주 매니저가 계속해서 이야기 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일단 통과가 된다. 27일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호근 매니저님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의 신뢰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뭐 수급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혹은 이게 지금 뭐 보도대로 나오는 거 보면은 뭐 경제계라든지 기업은 이걸 좀 반발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또 시장에서 기업을 우리가 따로 떼어두고 볼 수는 없는 관점이 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이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이건 뭐 이제 시행해봐야 알겠죠. 뭐 이제 시행하면서 이제 뭐 일단은 그 현재 그 내용만 보면 뭐 소액주주 우리 그러니까 개미 투자가들한테는 뭐 그렇게 나쁠 건 없는데 또 이제 그 기업을 운영하는 쪽에서는 또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아마 이제 시행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그 이렇게 뭐 수정해 나가고 그러겠죠. 근데 일단은 근데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시행이 된다고 해서 지금 뭐 당장 주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 앞으로 미래의 그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당장 뭐 주가에 호재, 뭐 악재, 뭐 이렇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이 뭐 지금 너무 여기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네. 이제 기업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작용하게 될지 또 그쪽도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어쨌든 주식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 근데 가끔 이제 우리가 좀 불만적인 상황들이 가끔 뭐 어떤 기업이라고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뭐 이렇게 좀 알짜 기업을 여기 있는 걸 여기서 띄어서 이쪽으로 붙이고 이쪽에 있던 걸 다시 또 이쪽에 붙이고 뭐 이러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가장 불만이 많았던 게 저거잖아요. 그 지난번 LG화학이 뭐 이렇게 상장할 때 그걸 이렇게 분할해서 상장하고 뭐 에코플로우 그룹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 상장을 좀 많이 하고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앞으로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보지만 또 그 기업하는 입장에서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앞으로 이제 진행하면서 그쵸.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뭐 좀 뭐 뚜껑을 열어봐야 그때 어떻게 좀 전개가 되는지 이게 진짜 제대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 건지 확인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은 우리가 이 전자주주총회 도입 그리고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이 상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3명의 매니저와 함께 나눠봤고요. 뭘로 가든 확실히 우리 시장, 좀 투자할 만한 시장이 되는 이 환경을 조성하는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고 좀 올바른 길로 갔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좀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특이점으로 들어가서 오늘 시장에 있었던 섹터와 이슈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해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모처럼 좀 올라갔죠. 이유는 바로 미국이 중국 선사에 이 중국산 선박에 대한 수수료 부과 방안을 추진하면서 낙수 효과로 국내 해운주들 오늘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중국산 선박을 보유한 선사에 대해서 미국 입항하면 최대 150만 달러. 야, 이게 21억 5천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겠다는 건데 미국 영토 안으로는 중국의 중국의 택이라도 하나가 딸리면은 입항하는 순간 20억을 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널티 금액이 어마어마한데 조선에 이어 해운도 이제 미국 트럼프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금 매니저님. 네. 자, 오늘 이 미국과 중국 이 해운에 대한 견제책 어떤 내용이었죠? 네, 일단은 이제 그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중국 해운사가 미국 항구에 입항했을 때 최대 100만 달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 건조한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 시 최대 150달러, 150만 달러 부과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요 해운사 선단에 건조 비율에 따라서 또 이게 수수료를 매기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철저히 이제 중국 그 섬에서, 그러니까 크게 이제 2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해운사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만든 배를 이용했을 때는 일종의 수수료가 부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것 때문에 이제 오늘 해운주들이 좀 올랐지만, 여기서 이제 가장 저는 이제 수혜주가 오히려 해운사보다는 조선주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조선주들이 이제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로, 지금 부상하는 데가 중국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선박을 건조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부과가 되는 이런 요인들이 생기기 때문에 해운사보다도 이 부분이 오히려 조선주가 더 수혜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오늘 보면 HMM의 그 SK 해운을 인수한 그 우선 협상 대상자 됐다 그래서 이제 오르기도 했지만 HMM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서 만든 배가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해운사에 비해서 상당히 우위를 가지는 오늘 이런 흐름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중국 그 경쟁 해운사를 이용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중국에서 건조하는 배를 이용했을 때도 이 지금 페널티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이제 그 단순하게 해운주한테 수혜다 이렇게만 볼 수 없고 오히려 여기서의 수혜는 조선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해운주 중에서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HMM이 중국에서 선박을 했던 비율이 적기 때문에 지금 HMM이 이 부분에 있어서 수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것 때문에 그 해운사 선단을 그 이중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들어가는 해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건조한 배를 안 만들고 우리나라나 뭐 다른 데서 건조했던 배가 들어가게끔 배치를 하고 나머지 기타 지역은 이제 중국에서 건조했던 배가 배치되고 그래서 이중으로 운영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게 미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시장에서 상당히 좀 파급력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본다면 그 해운주에 대해서는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오히려 조선주. 근데 조선주가 또 지금 많이 올라 있어서 그쵸? 이게 이제 그렇게 시장에 뜨겁게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오히려 조선주가 더 수혜가 될 수 있고 해운주에서는 HMM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안을 좀 보면은 중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는 배에도 부과를 하지만 중국에서 만든,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만든 조선이 있는데 그게 해운사를 거쳐서 중국은 들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중국에서 만들었던 이후로도 이제 부과가 되는 페널티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우리 국내 조선에도 수혜가 될 수 있다. 최근에 이호근 매니저님이 조선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주셨는데 모르가도 조선으로 간다. 이 부분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는 우선님하고 춘소님이 채팅창에 의견 좀 올려주셨습니다. 우선님은 코끼리가 덤블링하는 날이었음. 이 코끼리가 바로 HMM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춘소님께서도 뚱땡이 HMM 점프하는 거 보고 깜놀했네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해운주 그래도 수혜가 되진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여러 가지로 듭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해운주들을 볼만한 타이밍과 뉴스라고 보셨나요 오늘 좀? 저는 뭐 해운주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우리 글로벌 경기가 이제 일단은 살아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구한신 때문에 글로벌 물동량이 늘어나는데 중국 선박이 일단 미국 쪽으로 들어가는데 차질을 빚게 되면 우리 국내 선박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국내 해운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뭐 HMM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 달면서 좀 밀리긴 했지만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선업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조선업을 바라볼 때 뭐 물론 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조선업 같은 경우에도 이미 기존에 올해 실적을 대비했을 때는 한 몇 년치 실적을 좀 당겨서 올라간 느낌이 있거든요. 우리가 과거 2차전지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뭐 최대 3, 4년치 실적을 당겨서 많이 올라갔던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계속 간다고 했다가 대밀렸었는데 물론 조선업종이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더 좋지만 3월 31일 공매도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뭐 조선 섹터나 로봇 sek터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의 타깃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그래도 그쪽보다는 HMM이나 뭐 펜오션, 뭐 대한해운 같은 해운주도 우리가 투자할 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 지금보다 주가가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해운주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HMM 같은 경우에는 뭐 SK해운 인수한다는 이슈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올랐던 이유가 중국 쪽 선박 업체들한테 수수료를 더 많이 매긴다는 이슈 때문에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HMM이 인수하려고 하는 SK해운 같은 경우에는 부채 규모도 상당히 많고요. 지금 부채 규모가 제가 알기로는 한 5조 원 정도 규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수 예상 금액이 한 4조 원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조금 큰 금액으로 높은 금액에 인수하지 않는가라는 조금 우려감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향후에 뭐 해운 업황이 좋아진다라는 전제하에 인수하기도 하겠지만 뭐 HMM이 워낙 이제 돈이 많은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HMM보다 제가 이따가 또 다른 종목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종목에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해줄 종목은 그 안에 뭔가 좀 중간선을 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 뭔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박병주 매니저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해운 지금 그래서 뭐 이런 이슈 가지고 충분히 올라갈 만하다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무엇보다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오히려 해운 지수들이 있죠. 상하이 컨테이너라든지 발틱, BDI 이런 지수는 지금 완전 내리막길이에요. 이게 올라가야 업황도 올라서고 주가도 올라가는 건데 주가는 좀 반대로 움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상이 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이 조선주는 제가 질문 안 하셨기 때문에 해운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그 이번에 내용을 미국 대표부가 이제 중국 그 선박과 해운사한테 하는 조치를 그냥 우리가 그냥 그 단순하게 보면 결국은 우리한테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해운을 가장 많이 하는 중국의 해운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전체 해운 물량의 16%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미국으로 들어왔을 때 결국은 수수료를 매긴다는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운사가 딱 하나 있어요. 대형 해운사가 HMM인데 그럼 HMM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이미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HMM 같은 경우는 저는 수혜를 고스란히 입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나왔고요. 제가 오늘 토픽으로 준비할 종목은 역시 HMM인데요. 네. 특히 저는 여기서 방금 우리 앵커님께서 여러 가지 해운 지수는 안 좋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약간 이거를 그 AI 시대까지 확장을 좀 해본다면 결국은 AI 시대에 많은 물건을 이렇게 쿠팡이나 이렇게 그 배송을 할 때 누가 그거를 실어 나르냐 이거예요. 최종적으로. 결국은 해운사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렇다면 이제 그 해운사의 어떤 경기가 좋아지는데 그거를 이제 콕 집어가지고 전 세계 해운 물량에 가장 많은 장악하고 있는 중국 해운사를 누르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고스란히 그게 우리나라로 그런 이권이 넘어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해운사 특히 이제 그 대형 오늘 보니까 펜오션이나 대한해운이나 이런 종목들은 갭 상승을 하다가 음봉으로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조금 이따 토픽으로 말하고자 하는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악어입이 드디어 장기간 지금 거기 그림이 나와 있네요. 지금 좀 이따 지금 말씀드릴 건데 그게 악어입이 드디어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벌어지면 엄청 가는 겁니다. 제가 좀 이따 그 토픽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악어 눈에서 이제 악어 입까지 왔습니다. 이제 벌어지는 건데 이 부분이 어떤 포인트인지 얘기를 해주겠다고 잠시 후에 종목을 통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인현 매니저님 같은 질문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박병주 매니저가 말한 그 중국의 그 많은 물량들을 우리나라가 받아내는 수혜, 그걸로 볼 수 있는 베스트 시나리오 혹은 지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발틱 모두 다 하향 곡선입니다. 이게 돌아서는 걸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은 그거랑 아예 별개의 시기가 된 건가요? 일단 뭐 사실 최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은 모멘텀에도 움직이는 걸 우리가 눈으로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 잘해 주셨지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나 BDI 운임지수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추세적으로는 우하향에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 해운주들이 작은 모멘텀, 미국이 중국 선박 업체들한테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이슈만으로도 이렇게 올랐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나중에 지금 2차 전지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매크로 지표가 다 오른 걸 확인하고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주가는 이미 올라 있을 늦었다. 겁니다. 일단 시장은 작은 모멘텀에도 반응하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얼마만큼 지속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의 이슈가 해운주가 전체 시장에 대장 테마로 좀 부각되기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일단 바닥이라는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나 BDI 운임지수 반등하는 거 확인하지 않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오늘 윗꼬리 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당장 들어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다시
뉴스라는 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해운 관련 종목들도 충분히 매크로 지표 확인 전에도 접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한 지표들 SCFI라든지 BDI 지수가 반등하는 것 외에도 일단 그거 확인하면 너무 늦었다.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호근 매니저님 아까 조선주에 대한 강조 포인트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 이런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난 오히려 조선을 사겠다. 이런 주장입니까? 아니 뭐 그것도 아니에요? 너 아닌가 그 이 내용을 뜯어보면 조선주가 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 뭐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고요. 네. 지금 이제 많이 오른 종목들이 조금 이제 한풀 꺾일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주도 그렇고 최근에 많이 올랐던 노봇도 그렇고 뭐 이렇게 좀 쉬어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중국 해운사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해운사라도 중국에서 만든 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페널티를 묻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중국에서 배를 만들기보다는 결국 이제 지금 우리하고 중국하고의 어떤 경쟁 구도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중국에서 이게 이제 시행이 되면 아마 이제 중국에서 배를 만드는 부분들이 많이 줄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우리한테 수혜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해운주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이렇게 선뜻 얘기를 못하는 부분이 아까 이제 그 HMMN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중국 쪽 비중이 좀 적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부각이 됐던 것 같고. 근데 이제 해운주가 이제 대표적으로 경기 민감주예요. 그쵸. 그래서 이 가장 경기하고 이제 왜냐하면 경기가 좋을 때 물동량도 많아지는 거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앞으로 그 경기에 대한 전망 이거가 어떻게 될 건지 요거를 알면 당연히 해운주는 무조건 사야죠.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이제 그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만 안다면 그러니까 거기가 오히려 오늘 그 미국에서 발표한 요 부분보다 오히려 경기 동향에 더 민감하게 해운주가 반응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앞으로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그때는 해운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경기 민감주, 경기가 사이클이 돌아 올라가는 것을 확인해도 그때 해운주 봐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호근 매니저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반짝하고 올라온 이 해운주들 어떤 종목 위주로 좀 봐야 할지도 이야기 들어볼게요. 이호근 매니저님 계속해서 종목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해운주에서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최근에 SK 해운에 대한 뭐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미국에서 그 이제 하게 될 이 내용에서도 지금 중국 배 비중이 가장 적은 해운사거든요. HMM이. HMM. 이런 점에 있어서 만약에 이제 그래서 오늘 반응도 가장 좀 뜨겁게 반응이 맞아요.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냥 탑픽 종목으로는 HMM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MM 들어봤고요. 이어서 네. 백인현 매니저님 종목 어딜지 궁금합니다. 중간선 탈 수 있는 종목. 네, 일단 저는 페노션 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HMM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컨테이너 그쵸. 운임 지수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고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벌크선 약간 BDI 운임 지수 위주로 움직이는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추세적으로는 하락하고 있지만 BDI 운임 지수가 머리를 약간 들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 페노션 같은 경우 지난해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63% 그리고 6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일단 4분기 실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 차트 잠깐만 보시게 되면 지금 2월달 들어가지고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페노션이 지금 다른 해운주들보다 조금 먼저 움직인 느낌이 있죠. 오늘 뭐 윗꼬리 달면서 음봉을 나타냈지만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을 받는 상태에서 뭐 한 3,600원에서 3,400원 밴드 구간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페노션이라는 종목을 매집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4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그리고 BDI 운임지수가 머리를 들고 있고 그리고 3,400원부터 3,600원 사이에서는 여전히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가격대에서는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병주 매니저님 대본 보니까 박병주 매니저님 HMM 준비해 주셨는데 네. 악어입 어떻게 악어입. 만들어지고 있는지 알려주시죠.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먼저 제가 악어입이죠, 악어입. 또 이렇게 약간 고급지게 이게 바로 볼린저 밴드입니다. 제가 준비한 차트 보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건데 이 볼린저 밴드의 그 개념이 뭐냐면 이
주가가 오를 때 저항을 뚫으면 표준 편차 값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가의 호재가 이렇게 좋은 호재가 이제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가의 표준 편차 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우리 그 2020년을 한번 시청자 여러분 봐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그 오랫동안 그 이제 굵은색 선이 상한선이고요. 그 점으로 된 게 하한선입니다. 거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입을 좁혀놓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보는 악어입처럼 이게 쫙 벌어집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게 벌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상한선을 타고 가지 않습니까? 주가가 그때 한 20배 넘게 갔죠. 이 종목이. 자, 그러면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을 딱 보시면요. 초기예요, 초기. 이제 막 타고 벌어지고 있어요. 딱 맞죠? 그런 상황에서 이게 그 좋은 일이 생긴 겁니다. 이번에 미국이 그 HM한테 좋은 일을 만들어 준 거죠. 지금 전 세계 해운 물동량은 중국의 국영 기업인 코스코라는 회사가 16.8%를 차지하고 있어요. HMM 같은 게 약 4.8%인데 지금 그 미국에서 그 코스코가 앞으로 미국 와가지고 물건을 실어 나르는데 페널티를 준다잖아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행운이 떨어진 거죠. 더군다나 그래프도 만들어 놨는데, 자, 만들어 놨죠? 그러고 나서 오늘 일봉을 딱 일봉을 보시면요. 아주 기가 막힌 그림이 나왔어요. 자, 보시면 일봉에서 여기 이제 일목균형표라고 돼 있는데, 거래량을 딱 터뜨리면서 앞에 있는 매물을 전부 다 벗겨냈습니다. 벗겨내가지고 윗꼬리를 달아놨죠. 윗꼬리가 여기 달아놨는데, 요거는 결국은 앞에 있는 매물을 소화시킨 거죠. 요런 윗꼬리 때 과감하게 치고 들어가는 그런 자리고, 또 한 가지 또 호재는 뭐냐. 이 회사가 컨테이너 쪽의 운송 비중의 85%가 있어가지고 약간 경기가 이렇게 안 좋으면 그런 흐름을 탔는데, SK 해운 사업 부분에 원유 탱커나 액화 석유가스나 그 LPG죠. 벌크선 이 부분을 인수하게 된다면 안정적인 또 영업망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HMM 같은 경우 우리 산업은행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HMM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갑자기 호재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도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요거를 설명하려면은 한 30분 정도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불과 한 3분 이내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표준 편차를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번 이게 벌어지면 계속 벌어진다. 이제 벌어지는 초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HMM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박병주의 크로커다일, 악어이, 볼린저 밴드, HMM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오늘 좀 논란 뉴스 주말간에 있었죠.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가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일단 인간에게서 검출된 것이 아니라 실험실에서만 확인된 것이다. 기존 코로나19와는 인간 세포에 침투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코로나 관련주, 진단 키트, 백신, 치료제 등 이런 관련주들이 좀 올라갔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여기는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와 너무 맞지 않는 어떤 테마가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단기 테마로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테마 접근한다면 이길 확률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지금 사실 이제 우리가 과거 관련 테마들이 올랐을 때를 한번 상정해 보면, 과거 2020년 당시에 이제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진단키트 테마 관련 종목들, 백신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는 이런 테마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엠폭스 테마라든지 온숭이 두창 같은 그런 테마가 있었을 때 단발적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지속성은 없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주도 테마가 지금 오늘 관련 종목들이 더 올랐던 이유는 사실 오늘 장에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쵸. 개별 이슈로 부각되었던 해당 테마가 많이 올랐던 거지,
만약에 뭐 반도체라든지 기존 주도 테마였던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막 급등을 했었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면 단발성으로 지금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일 또 오른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변동성을 주면서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지, 그것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셔야지. 그렇죠. 지금 관점에서는 사실 이들 테마가 지속성을 갖기는 조금 어렵다. 대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접근을 한다라면 결국에는 여태까지 뭐 질병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을 먼저 여러분들 관심 종목으로 분류해 놓은 다음에 그들 종목 위주로만 매매를 하시면 되고, 사실 백신 같은 경우에는 뭐 뚜렷한 백신 업체가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사람 인체에 옮겨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접근을 하시더라도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을 위주로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절대 오버나이트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예, 변동성이 크고 지금 사실 우리 시장이 빠른 순환매 안에서 펀더멘탈 그리고 기대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쭉쭉 가고 있던 찰나. 근데 지금 좀 잠깐 쉬어가고 있거든요. 이럴 때 올라가고 있을 때 잘못 잡으면 좀 힘들 수 있다. 이 부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이호근 매니저님. 이호근 매니저님 네. 생각은 어떠십니까? 나는 좀 반대인데? 이거 지금 또 테마 초기 아닙니까? 또 하루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은 들긴 하는데. 네. 저는 원래 테마주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지난번 이제 팬데믹, 우리가 이제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이제 이 코로나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상치도 않았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 몰아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크게 좀 수익을 냈던 종목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한번 그러니까 이 테마는 신선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는 이제 그 신선도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죠, 유행은 이전처럼 지났죠. 그렇게 요즘은 오히려 지금 소위 말해서 양자 이런 식의 그 첨단 산업이라 그럴까요? 노봇 이런 쪽에서 테마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굳이 이렇게 코로나 테마주를 찾거나 그러지도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전에는 이제 처음이어가지고 이 코로나가 전 세계 확 퍼졌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대비도 돼 있고 여기에 대한 준비도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시절은 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트레이딩 정도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니저님도 생각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접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정적이고, 그렇다면 박병주 매니저님 그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에 물리신 분들이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동안 진짜 한 3년 전만 해도 매일 올랐던 종목들도 많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조금 물리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최근에 또 몇 번 올라갔다 왔다 했었을 때 그때 들어가셔갖고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때 기회를 어떻게 하면 좀 좋은 탈출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동안에 이제 물린 이유가 원숭이 두창, 관련 진단키트. 네. 전부 다 써먹었거든요. 거기도 코로나 진단하는 게 아니라 원숭이 두창 다 써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려 있는데, 오늘 지금 제가 종목을 저도 안타까워요. 근데 안타까운데 제가 종목을 하나씩 캔들로 봐드릴게요. 캔들로. 예. 여기서 저 캔들이라는 거는 양봉이냐 음봉이냐거든. 제가 한번 그러면 진단키트 관련 세 종목을 제가 캔들로 보겠습니다. 먼저 수젠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바로 비춰주셨네요. 자, 보시면 여기서 요게 이제 갭 상승 음봉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18%를 띄워놓고 그냥 팔아먹은 거예요. 가격을 올려놓고 팔아먹은 거죠. 제일로 질이 안 좋은 게 이겁니다. 가격을 올려놓고 음봉이 나온 거 제일로 질이 안 좋거든요. A급으로 안 좋은 거 나왔죠. 그 다음에 시젠 같은 경우도 이거는 더 심합니다. 아침에 9%를 띄워놓고 그대로 그냥 매도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누군가는 이제 그런 재료를 알았겠죠. 왜냐하면은 요즘에는 인터넷 발달되니까 여기서 살살 매집을 했겠죠. 23,000원에서. 근데 이제 이분 매집한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중국에서 코로나 나왔다니까 아침에 다 팔아먹은 거예요.
그다음에 랩지노믹스는 더 심하게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공통적으로 지금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다면 만약에 여기 물려 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안 물렸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시세를 별로 안 줬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는 만성이 돼가지고 여기 안 속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물려 계신다. 그런 분들은 이제 앞으로 좋은 종목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HMM 아주 좋은 타이밍에 왔거든요. 그래서 뭐 거래량도 실었고 바닥권에서 또 볼리저 밴드가 월간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또 박병주 매니저 무료 방송 오신다면 또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가 있습니다. 거기 오시면 제가 가격까지 또 드리니까 네. 오셔가지고 하시면 제가 좋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 제가 그냥 네. 워낙에 요새 매일매일 볼리저 밴드를 보니까 네네. 이거는 제가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판별을 해주세요. 방금 차트 뭐 수젠텍 네네. 종목 보니까 이것도 악어입 같은데? 이거 라고 좀 제가 생각이 그러면 들던데요. 이거를 봐드릴게요. 요거는 예. 악어입이 지금 다 악어입 물었습니다. 벌어지는 것 같던데. 이게 예. 일봉인데요. 왜 안 되냐 벌써 나왔잖아요. 보시겠습니다. 파란색이잖아요. 지금 저기 이게 그 주봉인데요. 지금 이게 뭐냐면 랩지노믹스잖아요. 근데 입을 다 물었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시젠을 볼게요. 시젠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 제가 월봉으로 보면은 이제 입이 아직 다물은 상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꿀팁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꿀팁인데 볼리저 밴드에서 만약에 입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이제 다음 단계 이제 학습이 되는 거예요. 1단계는 이제 입을 보는 것이고 2단계는 입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갭 상승 음봉이 나오면 팔아먹는 거다. 요게 2단계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2단계를 보니까 팔아먹고 있어요. 시젠 같은 경우 그렇고 그 다음에 수젠텍은 아예 수젠텍 제가 보겠습니다. 수젠텍을 보시면 여기는 거기를 닫고 내려왔잖아요. 닫고. 그러니까 좋지 않다. 이렇게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자세한 건 박병주 매니저가 또 예.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일매일 보다 보니까 이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 좀 날카로운 질문이었죠? 그런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이번 특이점에서는 매니저들이 탑픽 종목을 좀 찝어준 종목들은 하나도 없었다. 그 정도로 좀 단기 테마니까 지금 신규 매수로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종목이 없음에 대한 이유 한 번 더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이 종목 아니라도 지금 사야 될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 물론 오늘 밀리긴 했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도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굳이 그쪽 단발성 테마에 투자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으면서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 수급을 빨아들이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 굳이 뭐 그쪽 테마보다는 뭐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뭐 반도체나 뭐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투자하는 게 더 낫다라는 네.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테크주들 그쪽을 잘 바라보는 것도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특이점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이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 재정 지원에 대한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요구해온 광물 협정의 타결이 지금 임박해 있습니다. 이 광물 협정과 720조 가치의 히토류가 어떻게 될지가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와, 박병주 매니저님, 네.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관련 종목에 이 악어이를 보니까 이미 벌어진 상태입니다. 시장을 이렇게 신호 보내고 있고요. 자, 그런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미국이 어떤 모양을 취하고 있느냐, 저는 이거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먼저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의 입장을 보자고요. 미국은 여기서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가 뭡니까?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인데 자기가 지금 우위를 세야 됩니다. 그러면 중동 문제나 우크라이나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자기는 지금 전력 질주를 미국하고 아니 중국하고 해야 되는 것도 지금 요즘에 딥시크를 해서 따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해운 선박 부분을 전부 다 미국을 압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동이나 이런 우크라이나 문제 같은 경우는 좀 거추장스럽겠죠. 저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유엔 결의안 때 빠졌잖아요. 러시아가 침공을 했다 그런 문구에 대해서 자기는 찬성을 안 했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했다 그런 문구를 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에 약간 그 손을 들어주는 그런 거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 부분을 빨리빨리 종식을 해야 되겠다. 근데 또 미국과 트럼프는 철저히 또 계산하는 사람이라 자기들이 그동안에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했는데 대가를 달라. 그래가지고 뭐 750조 원에 이르는 그쵸. 스토리를 이제 달라. 만약에 안 주면은 팔란티어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제공했던 군사적인 지원을 해버리지 않겠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당장에 뭐 그 러시아하고 전쟁할 수 없는 지금까지 되는 거죠. 미국이 지원을 끊어버리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은 종착점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종결이 되고 네. 결국은 이제 1200조 시장에 이르는 우크라이나 재건은 될 것이다. 근데 그거를 미국만 노린 게 아닙니다. 유럽 이 친구들은 별로 지원도 안 했는데도 먹을 건 노리고 있어요. 지금 주변에서 욕심꾸리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러시아가 미국하고 정상화됐을 때 트럼프는 뭘 노리고 있습니까? 유가가 안정되는 걸 노리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막대한 원유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그 옛날 포기했던 엄청난 시장을 다시 찾으러 가는 그런 이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의 커다란 그림 속의 하나의 일부분뿐이다. 따라서 종결은 빠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북한 문제로 넘어가고 중국을 잡으러 가는 그런 순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투자 전략을 취할 때 1200조 시장에 이르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를 좀 주가가 이번에 좀 빠졌지 않습니까? 빠질 때마다 공략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 관련된 좋은 호재 이슈가 터졌을 때 그때는 이미 주가가 많이 갔겠죠. 그때는 차분하게 이신하는 그런 전략으로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보고 있고요. 뭐 대표적인 현대 HD 현대 건설 기계나 이런 종목들의 볼린저밴드는 이미 표준 편차 값을 뛰어넘었어요. 악의입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쪽으로 돈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지난주만 해도 이 재건의 시계가 잘 안 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종전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빼고 미국과 유럽만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뭐 되겠어? 라는 것도 있는데 생각보다 또 한 주가 지나니까 이제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토 가입하면 나 대통령직 물러나겠다. 종전에 대한 이런 의지 이런 걸 좀 밝히고 있는 건데요. 확실히 이거 타이밍만 맞으면 그래서 재건주를 투자하기가 맞기는 맞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 네. 그 재건의 타이밍은 슬슬 좀 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은 좀 적극적으로 봐야 될 때입니까? 뭐 그냥 우크라이나 재건도 그냥 테마주로 봐야죠. 뭐. 그렇죠. 네. 이게 타이밍만 맞는 게 중요한 건데. 네. 근데 뭐 테마주가 뭐 사실 우리가 이거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매매하기보다는 그때그때 뉴스나 이슈에 따라서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 지금 매매를 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가볍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원래 좀 이런 매매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하셔도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계속 이슈화 될 거니까.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들을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지금 이제 크게 제가 준비한 PPT를 좀 보시면 크게 한 4가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건설기계, 그다음에 석유화학, 자동차 뭐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 종전 수혜에 따라서 이제 지금 가장 이제 크게 이슈가 되는 부분은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건설 쪽에 이제 우리가 많은 지금 그쪽도 주식들이 또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이게 그 재건이 시작됐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주가 얻을 수 있는 수혜는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아무래도 이제 폴란드라던가 튀르키트인가요? 거기. 튀르키예. 네, 튀르키예. 아무래도 이제 이 우크라이나에 인접해 있는 국가들이 지금 이 우크라이나의 그 건설 쪽을 꽉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주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좀 그래도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은 한 3가지 정도 기업이 될 것 같아요. 일단 HD 현대 건설기계 여기가 이제 우크라이나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재건에 있었을 때 기회를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위가 HD 현대 인프라코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가장 이제 이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결과물을 만들었던 기업이 대동기업인 것 같습니다. 대동기업이 지금 농기계 관련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좀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지금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주 소식도 있고 그래서 아마 요 3개 기업 정도가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 수혜가 될 것 같고 여기에 따른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랑 뭐 이렇게 1대1로 하는 게 아니라 미국도 있고 네. 유럽도 있고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이렇게 지금 막 테마주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큼 그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앞에서 얘기한 그 3기업 정도가 네. 주목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개 이야기했는데 왜 저는 네. 2개밖에 못 들었죠? HD 현대건설기계랑 대동기업? 예, 대동기업 그다음에 HD 현대인프라코아. 인프라코어. 네, 거기가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2위의 건설기계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1위가 현대건설기계. 네. 그다음에 이제 대동기업.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제가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HD 현대건설기계 대동기업, HD 현대인프라코어까지 정리했습니다. 오히려 대형 건설사들은 좀 수혜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좀 기계 쪽으로 눈을 돌려보는 게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백인현 매니저님이 봤을 때 좋은 전략도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수혜를 받지는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종목들 쪽으로는 수급이 계속 들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트레이딩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번에 트럼프가 광물 채굴 관련해서 우크라이나랑 협정을 맺으려고 하고 있는데 거의 약간 속된 말로 치자면 너무 약간 날강도 같은 느낌도 조금 있죠. 왜냐하면 이제 전쟁을 어떻게 보게 되면 무기를 지원하면서 전쟁을 약간 지속시킨 느낌도 있고 너무 전쟁이 오래되었는데 그 부분을 광물 채굴권 5천억 달러라고 하니까 우리 하나로 한 720조 원 되죠. 그 규모만큼 광물을 채굴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거기에 벌어들인 이익을 어느 정도 재건하는데 도와주겠다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을 도와줄 거라는 얘기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제 미국 측면에서는 이익을 굉장히 많이 얻을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많이 얻지 못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HD 현대건설기계라든지 증권사에서 매도 리포트를 낼 때 왜 매도 리포트를 냈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전쟁을 통해서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피해를 본 지역 거의 전체 피해 지역의 한 80%를 만약에 휴전 협정을 맺게 되면 러시아로 소속이 된다라고 합니다. 편입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재건 수혜를 받는 국가는 러시아나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사실 실제 그 80%를 빼고 난다라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나머지 20%를 가지고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 건설기계 업체들이 나눠야 된다는 얘기인데 미국이 그걸 우리한테 쉽게 나눠줄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던 규모가 상대적으로 많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혜는 받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재건 관련 종목들을 접근을 할 때면 일단 중장기적으로 무조건 이만큼의 수혜를 받을 거야 라고 기대감 때문에 끌고 가기보다는 중간중간 이슈가 있을 때마다 수익 나시면 털어버리시고 그리고 다시 조정을 받으면 매수하는 관점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아까 전에 잘 말씀해 주셨지만 HD 현대건설기계나 HD 현대인프라코가 가장 좋겠죠. 그 외에도 제가 이따가 또
설명해드리는 두 종목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종목들이 과연 어떤 종목일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략 자체. 백인현 매니저와 이후근 매니저는 이 재건과 관련해서는 진짜 정작으로 비행기 티켓 거기서 끊어주고 거기 갔더니 사무실까지 다 만들어져 있는 기업들, 정말 갈 수 있는 기업들 잘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기업들, 정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는 게 현재로서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좀 이제 상승할 때마다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병주 매니저님 좀 상승의 여력이 있는 종목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지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병주 매니저님. 자, 우크라이나 관련주를 우리는 그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분류는 2022년 말 때부터 2023년 그때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도 안 되고 그냥 했었는데 이미 그때부터 올라간 종목들이 있어요. SG나 뭐 데모나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이제 약간 낡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요즘 패턴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 최근에 그 올해 들어와 가지고 약간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는 HD의 계열입니다. 그래서 HD 현대 건설 기계하고 그리고 HD 현대 인프라 코어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냐면 HD 현대 인프라 코어 이 종목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그 우크라이나 재건 2차관이 HD 현대 인프라 코어 공장에 내방을 했어요. 네. 내방을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현지 은행과 MOU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행동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그래프를 좀 보면 설명드려볼까요? 자, 그래프를 볼까요? 지금 HD 현대 인프라 코어가 이게 굉장히 아주 무거운 주식입니다. 이거 회사 이름처럼 정말 바이톨처럼 무거운 주식인데 이때 여기서 참 저도 눈여겨본 게 그때 15% 올랐습니다. 15%를 오르면서 거래량을 동반했죠. 그리고 나서 안 빠졌어요. 이거는 굉장히 강한 겁니다. 굉장히 강한 거고요. 제가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그 볼린저 밴드. 자, 이거는 주간입니다. 주간. 주간인데 모양이 참 멋지죠? 그렇지 않나요?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18개월의 박스권을 18개월 동안의 박스권을 여기 돌파한 거 색깔 칠해보겠습니다. 돌파해가지고 지금 딱 뭡니까? 이렇게 올라가려고 이렇게 좀 웅크리고 있는 개구리가 이렇게 뜀박질하고 웅크리고 있는 그런 모양을 딱 만드는 모양을 만든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가 전일 폭락했는데도 받아가지고 치고 올라갔다는 것은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들이 이제 한층 달아오르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때를 향해서 주가가 가고 있지 않는가 해서 HD 현대 인프라 코어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현대 인프라 코어 그리고 뭐 지금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을 볼 때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만 보지 말고 미국 인프라 건설과도 엮여 있는 종목들 같이 봐라라고 하고 있는데 HD 현대 인프라 코어도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이 꽤 됩니다. 그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호근 매니저님, 네. 아까 세 종목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였겠죠 아마? 네. 아까 이제 그 세 종목이 일단 이쪽 종목들 중에서 흐름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한 종목을 꼽으란다면 일단 이제 대동기어가 차트를 보면 상당히 좀 매력적이죠.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그러니까 보통 이제 테마주가 이렇게 들쑥날쑥한데 대동기어는 이제 차트를 보시면 지금 상당히 안정적으로 계속 우상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HD 현대인프라코와 현대건설기계도 좋지만 이게 조금 더 가볍지 않을까. 그래서 대동기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동기어 들어봤고요. 백인현 매니저님의 종목은요? 네, 저는 전진건설 로봇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장 먼저 주가가 부양됐던 재건 관련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성우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네. 주셨던 미국 비중도 꽤 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콘크리트 펌프가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전진건설 로봇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종목 더 말씀드린다면 SG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스콘이라고 해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뭐 도로나 교량 그리고 이제 교량을 복구할 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SG 같은 경우에도 재건 관련 종목들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전진건설 로봇과 SG 이 두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이 붙었지만 로봇존은 아닙니다. 전진건설 로봇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면 뭐 특이점 세 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 이야기를 다 해보면서 빠르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뭐 다양한 이슈들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매니저님들 어디로 가면 좋을지 이야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근 매니저님. 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10시에 유튜브에서 이효근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미국 시장이 좀 꺾였습니다. 그래서 종목도 이제 새롭게 또 재편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시면 새롭게 이제 바닥에서 로봇이나 조선처럼 크게 갈 종목들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로봇과 조선 그 다음 섹터 궁금하시다면 이효근 매니저 무료 방송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백인현 매니저님. 네,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무료 방송 진행합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도체 관련 종목들 물리신 분들 내일 아침 8시에 오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진입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내일 아침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 소개해 드릴 테니까 네.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 내일 아침 백인현 매니저의 무료 방송 가시면 되고요. 박병주 매니저님. 저는 이제 오늘 밤 10시 무료 방송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아침에도 오름 테라피틱이나 그다음에 HD 현대 건설 기계를 장중에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에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이제 오시는 방법은 지금 네이버 검색창 N에다가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라고 치시고 들어오시면 바로 입장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장중에 종목들을 매수 타이밍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병주 매니저의 무료 방송 가셔서 좋은 소스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한 탑5로 이어집니다. 지금 넘어가시죠.